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명리 수업할 때는 최대한 여기는 명리 유치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는 10천간 글자가 서로 합을 하는 관계를 봤죠.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합. 오늘은 그 천간 글자가 합을 한다면은 이제 서로 밀어내는 극을 하는 관계도 있겠죠. 밀어내기보다 천간의 극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을 하는 쪽은 괜찮으냐? 극을 하는 쪽도 힘이 빠지기는 마련입니다. 보세요. 한쪽을 이렇게 때리면 한쪽 때린 사람도 힘이 빠지죠. 그것을 생각해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세요. 오행생극론에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생을 하고 있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도 양의 목과 음의 목이 있고 화도 다 양과 음으로 나뉘죠. 이 토도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 경금도 양, 신금은 음, 임수는 양의 수, 계수는 음의 수예요. 그런데 천간의 극은 이렇게 극을 할 때 음과 양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양끼리 극을 하고 양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극을 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극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싸우지는 않죠. 아무래도 남자가 좀 봐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자들끼리 싸움 보셨나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남자들끼리 싸움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음을 극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하나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극을 하는데 목국토에서 간목은 무토를 극하죠. 여기 써볼까요?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 양이 양을 극하죠. 그러면 무토는 이렇게 임수를 극하죠. 무토는 다시 임수를 극을 하고 임수는 양의 화인 병화를 극을 해요. 임수는 병화를 이러죠. 병화를 극하고 병화는 그럼 여기 양의 금인 경금을 극하고 병화는 경금 다시 경금은 이렇게 간목을 극한답니다. 이 관계가 되는데 보세요. 간목인 양이 음의 토인 기토는 어떻죠?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봤듯이 갑기 합이 되죠. 양의 목과 양의 음은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토는 보세요. 음의 개수를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합이 되죠. 그러니까 양과 음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은 양을 심하게 극을 하는 관계예요. 천간에 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극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원래 맞고 충을 한다고 얘기하면 천간에 극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런 용어들이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주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극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세요. 간목 아름드리 큰 나무가 무토에 뿌리를 내려서 무토가 그 뿌리로 인해서 극을 받죠.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한다고. 천간의 극은 간모극, 무인극 이런 표현을 사실 쓰지 않아요. 그냥 이 목이 간목은 목이니까 목이 무토인 토를 극했다 해서 목극토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주에 천간에 간목과 무토가 있으면 목극토를 하네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다시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은 이 임수라는 큰 물을 무토가 이렇게 제방을 하죠. 저수지나 댐을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은 어둠이 임수는 땅에 있는 큰 물이고 바다라서 이 하늘에 있는 병화를 직접적으로 극을 하지는 못한다고 이것을 강희상영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극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임수는 어둠이고 병화는 밝음이기 때문에 밝음이 어둠을 이렇게 어둠이 밝음을 극을 한답니다. 그리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거. 병화는 빛이고 경금은 큰 쇳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정화가 이렇게 경금을 극을 하는 것은 이런 열기로 큰 쇳덩어리를 재련을 해서 경금의 용도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병화인 이 빛으로 경금인 쇳덩어리를 재련하는 것은 재련이 잘 안 되고 그냥 그것보다는 좀 이것이 쓸모없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한다. 그러면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건 쉽죠. 경금을 도끼로 생각하면 간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되시죠. 이렇게 이미지하면 서로 관계를 떠올리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경갑 극 이렇게 안 합니다. 금금목 이것은 위에부터 해볼까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오행 수업을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적게 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팔자를 푸는 기본 원리이자 핵심이고 거의 그걸로 다 푸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거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여기에 대입한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극하고 누가 누구를 생하는지 그 천간 글자가 보면은 그걸 보고 딱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처음에 만세력에는 색깔로 있어서 좀 그나마 아는데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천간 글자를 쓰면 여기 임수가 있고 천간 글자만 써보는 거예요. 일간이 병화이죠. 그래서 경금이 있고 제 팔자는 이렇게 천간에 4개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병화와 임금이 합을 하는구나. 그리고 병화가 이 경금을 극을 하는구나. 임수는 병화를 극을 하고 있네. 그런데 또 생도 있죠. 이 금은 이 수를 생하고 있구나. 이 관계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재물적인 거, 직업적인 거, 건강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관계로 풀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자신의 팔자를 보고 천간에 누가 누구를 극하고 있는지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를 생하고 있는지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팔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
정화가 있다 하면은 목생화하네, 을목병화든 상관없죠. 이 갑을목은 병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갑을목은 병정화를 생하고, 병정화는 무기토를 생하고, 무기토는 경신금을 생하죠. 다시 경신금은 인계수를 생하고, 인계수는 갑을목을 생한답니다. 생을 하려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럼 극을 볼게요. 갑목은 무토를 극하고, 무토는 임수를 극하고, 임수는 다시 병화를 극하고,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경금은 갑목을 극합니다. 그럼 양간의 극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것은 양이고, 그러면 음간도 서로 극을 하겠죠? 자, 음간은 뭐가 있죠? 을목이 누굴 극하죠? 을목이 기토를 극을 하죠. 을목이 기토를 극을 하고, 또 기토는 계수를 극하죠. 기토가 다시 계수를 극하고, 계수는 정화를 극한답니다. 계수가 정화를 극하고, 정화는 신금을 극을 하죠. 정화는 신금, 또 신금은 다시 을목을 극하고, 이렇게 5 극이 있죠. 음간에도. 그러면 이것도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은, 을목은 꽃이나 하초 같은 것인데, 이것이 논밭을 이렇게 뚫으면서, 땅을 뚫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기토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토가 계수를 극하는 것은, 이것은 흙이죠. 습한 흙인데, 이 흙에 계수가 다 빨려 들어가면서 계수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가 정화를 극을 하는 것은 쉽죠. 이것은 물인데 물이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은 이게 열기로 이 완성된 보석을 녹여버리는 거죠.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은 이것이 보석이기도 하지만 칼이기도 하죠. 칼로 이 을목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하초를. 이미지화하니까 그것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쉽죠. 그래서 을목이 기토. 양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을기, 극 이런 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국토 이렇게 사용합니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오늘 수업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쉽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들을 보면 서로 누가 누굴 극하고 생하는지 다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열어보고 저처럼 아까 정관 글자만이죠. 정관 글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이렇게 생과 극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강의를 들고 차근차근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럼 계절 사진은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